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메시의 바르셀로나 복귀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향과도 갔던 바르셀로나를 떠나 2021-22 시즌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메시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 통합 11골 14도움, 이번 시즌 20골 20도움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메시다운 클래스를 여전히 입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을 끝으로 PSG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메시는 차기 행선지로 바르셀로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의 상징이자 라리가의 상징이었던 메시였기에 라리가 측도 이를 공개적으로 반기고 있고 바르셀로나 후안 라포르타 회장도 메시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메시 에이전트 측도 시즌 종료 전까지는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시즌 도중 바르셀로나에 여행 온 것이 포착되며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여전히 열려있음이 보여졌고 바르셀로나 구단과 라리가 모두 그의 복귀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메시의 복귀가 축구적으로 바르셀로나와 사비 감독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메시의 복귀는 물론 많은 축구 팬들 그리고 메시 팬들이 바랐던 그림이기는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시절을 보냈던 곳이 바로 바르셀로나고 메시 또한 바르셀로나에 애착이 깊기 때문이죠.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축구적인 면에만 집중해보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저희는 메시의 아름다운 복귀라는 그림과는 별개로 메시의 영입이 과연 지금의 바르셀로나 축구와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언급해보려 합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뛴다라 분명 잘할 겁니다. PSG에서 보여준 공격 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목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시의 바르셀로나 복귀는 여러모로 팀에 많은 부담을 가져다 줄 겁니다. 바르셀로나가 2024-15 시즌 이후로 유럽 패권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할 때마다 언급되는 키워드는 기동력이었습니다. 활동량이 전성기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 수아레스, 메시, 부스케츠 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유럽 최상위 레벨에서는 무리가 따랐던 것이죠. 2대8 바이에른 뮌헨 참사, 0대4 리버풀 참사 다들 기억하시죠? 모두 중원과 공격에서의 기동성이 패배로 이어졌던 경기입니다. 그때마다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선수가 바로 메시였습니다. 2023-24 시즌 1987년생인 메시한테 적극적인 압박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가 끝난 뒤 공개된 지표입니다. 조별리그 3경기 동안 가장 많이 경기장에서 걸어다닌 선수를 지표화한 데이터인데요. 1위가 메시입니다. 메시 정도의 선수면 경기장에서 압박을 설렁설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축구나 농구 같은 구기 종목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 중 하나는 에너지 레벨입니다. 기동력 대결에서 밀린다면 우위를 잡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메시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최전방에서 흔히 말하는 어슬렁 플레이를 보여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엔조, 데포울, 메칼리스터 같은 선수들은 중원에서의 경합에 능한 선수들이었죠. 또한 아르헨티나는 바르셀로나처럼 상대를 일방적으로 가둬두고 두드리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수비 지표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토너먼트 진출국 중 인터셉트 1위, 태클 4위, 태클 시도 3위, 파울 1위였죠.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이 메시가 공을 잡았을 때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세팅했기에 가능한 우승이었죠. 수비나 압박할 때는 메시가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아도 됐고요. 바르셀로나에서도 메시가 전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수가 되기 위해선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함께 다시 유럽 정상에 도전하기 위해선 바르셀로나가 아르헨티나답게 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르셀로나가 아르헨티나식 축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요한 크루이프부터 이어진 패스 철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비 감독이 티키타카라 불렸던 시절처럼 패스 축구에 집착하는 감독은 아니지만 바르셀로나가 아르헨티나처럼 축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수단 구성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렇기에 더더욱 메시의 부족한 활동량을 채워줄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 주전급 자원 중에서는 이른바 꾸준히 일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부스케츠가 바르셀로나를 떠나기로 발표되면서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는 프랭키 더용, 페드리, 가비로 중원을 구성할 겁니다. 가비 그리고 더용이 메시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어려워 보입니다. 더용, 페드리, 가비가 중원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급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준다면 메시의 부족한 활동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영입 대상으로 검토되는 선수도 귄도안입니다. 메시와 공격적으로는 좋은 호흡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많지만 결국 팀이 우승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비가 돼야 됩니다.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수비가 잘 된 리그에서는 우승했고 수비가 안 된 컵 대회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전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팀을 상대로는 메시가 뛰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90분 내내 빠른 공수 전환이 이어진다? 분명 바르셀로나는 수비적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또한 공격진 조합에서도 메시가 잘 어울릴지는 의문입니다. 이적 시장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바르셀로나 공격진은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덴벨레입니다. 페란 토레스와 안스파티는 전력 외로 판단되고요. 현재 선수단 구성상 팀에 필요한 선수는 확실히 좌측 윙포워드입니다. 메시가 좌측에서 뛰는 건 지금의 플레이 스타일상 불가능합니다. 바르셀로나 시절에도 그랬듯 메시의 최대 장점은 우측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볼을 받았을 때 나옵니다. 메시가 보여주는 플레이도 대부분 우측에서부터 시작되죠. 바르셀로나가 더욱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선 좌측에서 개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메시는 여기에 어울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메시의 떨어진 기동력과 활동량에 더해 현재 메시가 바르셀로나 공격진들과의 조합이 어울릴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시즌 사비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즐겨 사용하는데 최전방 3명의 공격수로 레반도프스키를 필두로 양쪽에 가비와 하피냐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메시가 양쪽 윙어 혹은 세컨 스트라이커로서 뛰게 된다면 중앙에 레반도프스키와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이 둘의 조합이 잘 맞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선수와 세계 최고의 공격수 둘이 뛴다면 너무도 환상적이겠죠. 하지만 현재 사비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 속에서 두 선수가 시너지를 만들어낼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사비 감독은 기본적으로 점유율 축구에 더해 현대적인 트렌드를 충실히 따라가려 하는 감독입니다. 사비 감독이 선수 시절 순간적으로 많은 공격 숫자를 두는 패턴은 비슷하지만 감독 사비는 중앙보다 측면을 더 활용하려 하죠. 지금 선수가 아닌 감독이 된 사비의 전술 포인트는 측면과 합스페이스에 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발데가 오른쪽 공간을 침투하고 순간적으로 페드리와 같은 이선 자원들이 순간적으로 합스페이스로 침투합니다. 이 과정에서 레반도프스키는 침투도 침투지만 상대 센터백을 끌어주는 데 집중하죠. 만약 이 장면에서 메시가 온다면 레반도프스키와의 공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직접 침투는 발데처럼 오른쪽 풀백이 한다면 메시는 중앙에 위치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레반도프스키와의 역할 분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메시는 직접 침투보다는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이었겠죠. 한마디로 중앙에 두게 된다면 레반도프스키와의 역할이 겹치고 측면에 두게 된다면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비 감독이 아직까지 전술적 유연성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가 막혔을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비 감독은 분명 플랜 A를 잘 짜는 감독입니다. 선수 시절에도 경기를 보는 눈이 탁월했던 그는 이번 시즌 자신의 4-3-3 플랜을 확고하게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서도 나왔듯 세르지를 왼쪽 윙어로 쓰면서 상대 마커스 레시포드를 제어하는 선택도 분명 합당했습니다. 하지만 맨유가 레시포드를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돌려버리자 사비 감독은 이를 잘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레시포드에게 일격을 맞고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유럽 대항전은 마무리되죠. 플랜 A는 틈이 없지만 플랜 B의 유연한 전환이 사비 감독의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기 중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사비 감독은 메시가 들어올 경우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메시가 온다면 4-3-3의 오른쪽이나 세컨 스트라이커 혹은 프리롤로서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 만약 상대 수비가 메시를 완벽하게 봉쇄한다면 사비 감독은 이 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즌 PSG와 뮌헨과의 경기에서도 포켓 공간으로 들어오는 메시를 뮌헨 수비수들이 틀어막자 PSG는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사비 감독도 아직까지 그런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시가 막혔을 때의 다른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메시의 바르셀로나 복귀는 아마도 축구 팬들 모두가 바라는 아름다운 그림일 수 있지만 현재 사비 감독의 바르셀로나와는 크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 이유로는 바르셀로나의 중원 자원들의 수비력 이슈, 공격진들과의 조합 문제, 그리고 사비 감독의 플랜 B 문제가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직 메시의 거취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축구 역사상 역대 최고라 꼽히는 메시가 그 명성에 걸맞은 최고의 마무리를 하기를 저희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전술의 대식가였습니다.